오늘은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이걸 찍어가지고 나중에 링크를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격리하시는 분들한테 보낼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장할 때 여기서 금과장은 아마 많이 경험했고 저기 이재원 주임도 많이 주임 맞지? 주임 많이 경험했고 구대리도 당연히 경험했고 우리 저 세나도 경험을 했을 것 같고 이제 수경인 경험 못했던 얘기이긴 한데 항상 업체들은 이제 기장을 맡기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고착돼 있는지는 모르지. 왜냐하면 아마 몇십 년 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 과거에 세무사 회계사란 제도가 생겨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뭐 이렇게 보통 자체 기장을 하는 데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고 자체 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회계사한테 이 기장까지 맡기게 됐는데 기장을 맡길 때 어떤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는 거는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해주세요. 그럼 등기라는 건 명확하잖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맡기는 사람이나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나 똑같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소송을 우리 이겨주세요라고 보통 뭐 소송 외에도 업무가 많지만 그리고 회계사가 하는 업무 중에 회계감사도 결국 회계감사 보고서라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데 기장 업무는 결국 종착점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세금 신고를 하는 데까지인데 여기에서 업체가 하는 일이랑 우리가 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 안 된다고 다들 이제 업체 쪽에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지 우리는. 근데 보통 맡기는 고객사에서는 이제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한 그게 항상 문제가 돼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그런 질문은 엄청 받고 있고 15년 전에도 내가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뭐 세무사무실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엔 해줬었는데 근데 사실은 해줬었는데 그 말도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속 우리도 앞으로 지금 현재 고객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고객들도 다 이런 뭔가 질문도 올 거고 또 이게 해결이 명확히 인식이 안 되면 업무적으로 이제 많이 피로감이 서로 쌓이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장은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인데 그럼 장부가 뭐냐? 결론 최종 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또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요거를 이제 만들기 위함. 여기까지는 이제 회계의 영역이지. 그래서 장부를 기록하는 게 기장. 그리고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한 세무 조정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세무 조정. 그러니까 약간 이 두 가지로 수수료도 월 얼마씩 기장료를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신고를 받고 이 조정료를 받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 안 된 게 월별로 원천 징수하는 거 급여나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해서 법인은 4번을 신고하고 개인은 뭐 2번 신고하는 그런 건 이제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명확히 구분해서 수수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이 기장 세무회계 시장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 여기 사실은 들어가 버렸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된 거고 보통 기장료를 개인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5, 저 법인은 2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요즘은 경쟁이 심해지니까 뭐 5만 원, 6만 원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기장을 하기 위해서 원천 데이터는 회사에서 생성이 되고 회사가 알 수 있고 회사만 접근 가능한데 그 원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장부 기장할 때는 엄청난 애로가 실제 생기잖아. 사실은 우리가 결산할 때 고객사한테 거래처별 잔액 주세요. 매출채권 잔액, 매입채무 잔액 주세요 하면 사실은 그게 명확히 딱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서 오는 업체가 구대리 업체 중에는 있나? 그러면은 한 군데. 뭐 하여튼 보통 30개에서 이제 40개 사이 담당하는데 거의 없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없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가 받을 돈, 줄 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현업에선 그렇게 생기며 그거를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장은 아까 말한 대로 회사가 자료를 주면 우리는 회계 기준이나 세법에 맞게 정리를 하는 그리고 이런 서식을 작성하는 기장을 맡긴 회사는 세법을 모르고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작성을 해주고 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인데 문제는 이제 기장을 하기 전에 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자료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접근이 되지도 않고 또 현업은 우리가 모르고 뭐 어떤 온라인 쇼핑 뭐 많이 하면 대충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료를 회사가 줘야 되는데 자료를 회사가 이제 잘 관리를 못하지. 보통 중소기업은 왜냐? 격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격리 업무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잘 모르거나 근데 격리 업무를 할 때 보통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회계, 세무, 뭐 공부, 뭐 어떤 자격증 따면 그게 잘 하는 건지 사실은 격리 업무는 자격증이나 지식과 관계없는 격리 업무는 철저히 기록만 잘하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럼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질문이 오잖아. 사실은 회계 세무 몰라도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날짜랑 거래 상대방, 금액, 그게 어떤 거래인지 그 다음에 그거 관련 증빙은 뭔지 딱 요것만 기록하면 다 되거든. 그러니까 회계랑 세무 그런 걸 전혀 알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아르바이트 학생 시켜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뭐 회계 지식이 있거나 세법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만 잘하면 날짜와 거래 상대방 금액인데 이 금액은 현금일 수도 있고 계좌에서 주고받은 걸 수도 있고 외상일 수도 있고 이제 외상에서 여기서가 이제 관리 포인트가 나오는데 현금 거래는 안 했고 돈도 안 받았는데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 제공하면 사실 금액이 외상으로 금액은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보통 관리가 안 되는 지점이 이제 여기서 외상 관리를 기록을 잘 안 해놓으면 보통 이거를 관리 안 되는 이제 고객상 어떻게 하냐면 어딘가 메모는 해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돈이니까 이제 받을 돈을 놓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반대로 줄 돈은 기록을 잘 안 해놓지. 뭐 다음 주 줄게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사장님이나 격리 직원 회사에서 잊어버린 걸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1차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누락이 발생하지 회사 측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빙 종물을 보통 잘 기록을 안 해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 거래처 같은 경우에 2만 원, 3만 원, 많게는 10만 원짜리 소액의 다수 거래 하루에도 수십 건 발생하는 그게 이제 매출이 들어와. 그러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면 사실은 그냥 우리 현금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업체는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 줘. 그럼 결론은 한 건 한 건 뭐 증빙이 없음. 뭐 매출인데 증빙이 없음.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음. 매출인데 뭐 면세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했음. 그냥 영수증만 발행했음. 사실 이것까지 와야 맞출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요 외상도 관리 안 되는 고객사가 이걸 관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빈 구멍들이 막 숭숭숭 생기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를 하루하루 원래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관리를 대기업이나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있는 기업은 자금 일보라는 일보, 일일 보고서, 주보, 주간 보고서, 월보, 월간 보고서 해가지고 일보를 작성을 하거든. 일보가 뭐냐? 하루에 이걸 다 오늘 1000건이든 100건이든 10건이든 오늘 발생한 거래는 기록을 다 해서 다음날 아침 또는 퇴근하기 전에 취합해서 보고를 보통 하지.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매출 얼마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 외상이 발생했고 또 우리가 쓴 돈 얼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집에서 가계부 쓰듯이. 근데 사실 그거를 매일 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은 거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월을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월 한 번 할 때 보통
월말에 일반 기업들이 되게 바쁜 이유가 마감한다고. 마감이라는 거는 저쪽과 나의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는 의미로 보통 마감이 많이 표현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주고받을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마감을 해도 문제는 그럼 외상거래에 있어서는 마감이 되는데 교외 거래는 이제 마감 없이 다 넘어가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들 같은 경우에.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전화가 왔네. 그러면 녹음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일별로 안 하기 때문에 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빈 구멍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결산할 때마다 1년치 통장 내역 중에 부가세 때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통장 내역을 주면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100% 하는데 한 군데도 없었지. 거의 100% 할 수가 없지. 원래는 100% 해야 되는데 1년치는 뭐 몇천 건이 되니까. 그럼 이제 회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늘 취지는 이제 이런 거를 혹시 물어보는 고객분이 있으면 이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설명할 때도 중요한 거는 날짜와 거래 상대방, 금액, 이거는 외상이어도 적어야 되고, 내용, 그 다음에 증빙 종류, 요 5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만 관리하시면 다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보통 우리 안세회계법인이 예를 들어 오피스넥스에 복사용지를 이제 우리가 샀다. 그럼 돈을 줘야 되지. 근데 돈을 줄 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줬으면 이제 기록했겠지, 이 차장이. 근데 만약에 급하니까 그냥 내 돈을 먼저 썼어. 그럼 이제 회사에 어떤 데도 자료가 안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일반 기업도. 또 역시 돈 받을 때도 나는 매출을 뭐 삼성 대리점에 납품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돈은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일단 개인적으로 준 거야.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찍히잖아. 예를 뭐 양용석이 찍혔다. 그러면 쭉 해서 삼성전자 해놓고 내용에 입금은 양용석으로 됐음 하면 그게 그건 줄 아는데, 회사는 자기만 알아. 예를 들면 본인들은 팔아서 돈 들어온 게 양용석이 뭐지? 삼성전자 요건데 돈은 양용석 사장님이 입금하셨구나. 본인이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려. 우리는 모르잖아. 뭐 양용석이 뭐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또는 법인세 결산할 때 물어보면 이 사람도 이제 양용석이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무회계 할 때 특히 이제 수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니까 앞으로 그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회계나 세무 공부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안 와. 그리고 뭐 이 자료를 회사가 이제 볼 줄을, 본인 매출과 관련된 자료도 본인이 잘 해석이 안 돼. 이제 그래도 이것만 기록되면 다 찾을 수 있지. 다 해결이 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만큼 적으면 이건 뭐였어요? 이건 이거군요. 이건 그럼 매입이구나, 매출이구나. 또는 이거 그냥 일시적인 뭐 영업의 수익으로 해야겠네가 아는데, 이 기록 자체가 없으면 이제 계속 이제 미지의 숫자들이 막 남고 결국은 그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걸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뭐 평가받을 때나 어디 뭐 이제 신용등급 평가할 때 그게 문제되면 또 고객사 본인들이 자료를 안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거 기장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 사실 그건 질문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해야지. 아니 고객사 사장님이 이거를 모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든 거래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론 한 푼 빠짐없이 이것만 기록해주면 완벽히 모든 장부가 작성된다. 그거를 뭐 하여튼 부드럽게 정중하게 잘 설득을 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많이 발생하지. 왜냐? 이미 우리나라의 세무회계 시장은 그런 거 모르겠고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제 도대체 되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반대로 자문료 같은 건 또 잘 주시는 분도 되게 많아. 기장료의 뭐 몇 배가 되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자문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드려야죠 당연히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이 기장은 기장료
진짜 1, 2만 원에도 되게 민감하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라 한들 이 수많은 거래를 회사가 다 정리해서 주면 그거를 원래 반영하는 것까지의 수수료인데, 이 모르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나라 모든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은 이제 피로감이 지금 극도로 차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이 사업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업체랑도 소통을 해서 많이 설득을 해야지. 그래도 요즘 좀 최근에 사업 시작하시는 좀 젊으신 사장님들은 이런 명확한 뭐가 있고 또 이걸 정리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 솔루션들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고객들한테도 설명하고 우리도 이렇게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뭐 질문할 건.